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갈 길이 뭐가 남았냐면 우리 목 배웠고 합성 함수 배웠습니다. 이 합성 함수의 미분법 안에 약간 하위 미분법으로 로그 미분법이라는 걸 추가로 배웠던 거고, 이제 남아있는 게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것과 함수의 미분법, 함수의 미분법과 딸려서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계 도함수라는 것까지 있는데, 이계 도함수는 그냥 미분 2번 해라 뭐 이런 거야. x제곱 미분하면 2x고 한 번 더 미분하면 2지 않냐? 그런 게 이계 도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매개변수 함수와 함수의 미분법, 약간 얘네들은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 조금 별도로 있고, 그래서 큰 산은 2개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과 함수의 미분법은 물론 두 개가 서로 다른 형태의 함수긴 하나, 뭔가 미분법의 관점에서는 좀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해 볼 겁니다. 지금 여기부터는 미분 표기를 좀 다른 걸 더 주로 쓸 겁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미분한다라는 표현으로 프라임, 그치? f의 프라임처럼 이렇게 대골박에다가 땡 치는 표기법도 있었던 반면, 미원에서 이런 걸 한번 본 적은 있을까요? 그치? dy, dx, dfx를 dx 한다, 이와 같은 표현을 봤던 적도 있을 겁니다. 들어본 적 있겠지만, 이런 식의 미분 표기를 뉴턴 아저씨가 제창했다고 해서 뉴턴식 미분법 또는 미분 표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d 머시기 라고 하는 것을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라고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목세 미분법이나 합성함수의 미분법 쪽에서는 요 뉴턴식 미분법을 주로 써왔지, 여태까지 오늘 수업 시간 동안. 근데 지금부터 하게 될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이나 함수의 미분법에서는 이와 같은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를 더 자주 사용할 겁니다. 왜 이쪽 표기가 더 필요한지, 이쪽도 더 편한지는 이제 하다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도 이제 기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보자고. 자, dx 요 연산자 또는 저 기호는 뭐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라는 명령이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x에 대해서 또는 x로 미분하세요 라는 표기입니다. 즉, 요 표기법은 분모의 요 자리에 있는 알파벳으로 미분하세요 라는 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ddt 이런 표현을 보시면 이것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저 dy dx라는 건 사실 ddx 하세요, 누구를, y를, 이런 표기를 그냥 분자 쪽에다가 올려서 dy dx다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얘는 말로 해보면 y를 x로 미분하세요, 이런 표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트로덕션이고, 함수, 매개변수 함수들을 각각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매개변수 함수라는 게 뭔지를 살피고, 그래야 그 친구를 미분할 것 같으니까. 자, 일단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함수는 y는 fx처럼 x랑 y의 연결고리가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의 함수들이었다면, 마치 시간을 변수로 두는 물체 움직임 같은 경우, 우리 물리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지? 시간이 지나면 포물선 운동을 해볼까? 공이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냐? 그때 어떻게 성분을 분해하냐? x축 방향으로의 성분을 xt, y축 방향으로의 성분을 yt와 같이 분해한 다음에 관찰하지 않냐? 왜? 결국 물체의 움직임은 t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지배당하는 거지, x랑 y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시간에 대한 제약이 더 크니까. 자, 이런 식으로 y랑 x의 관계식에 공통적으로 뭔가 제3의 인물 t 같은 게 매개체로 껴있는 함수를 우리는 매개변수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매개변수 함수는 이와 같이 표현이 돼. x도 y도 어떤 변수 t에 대한 함수야. 그래서 x는 ft, y는 gt 와 같이 나타내는 게 이제 매개변수 함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맞아? 가장 대표적인 매개변수 함수로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 거냐면 원 같은 거를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원의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다 라는 건 달리 표현해보면 우리가 대수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동경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지? 이 점이 바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x좌표는 코사인 세타고요. y좌표는 사인 세타예요. 이처럼 제3의 변수 세타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었지 않냐? 저게 대표적인 매개변수 함수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매개변수 함수들을 어떻게 미분하는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dy, dx. 당연히 y에 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고 싶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y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냐? 아니요. x가 뭐야? 결국 둘 다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다 보니까 각각 뭐에 대한 미분은 받아들이기 쉬워. t에 대한 미분은 받아들이기 쉽지만 y를 바로 x로 미분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떤 짓거리를 할 거냐? 여기는 그냥 받아들여주면 돼. 충분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뭐냐면 비록 이 dy, dx라는 요 기호 있잖아. 얘는 분수인 거야? 아니면 그냥 이게 세트로 하나의 기호인 거야? 후자이긴 합니다. 그냥 y의 x에 대한 도함수라고 하는 하나의 세트긴 해. 하지만 수학자들이 대단한 걸 발견했대. 마치 쟤네들은 분수처럼 분자 따로 분모 따로 좀 조작을 해도 큰 문제가 없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하지 않을 거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체인룰이라고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시면 됩니다. 제대로는. 자, 그래서 분수처럼 어떤 조작을 해도 큰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야, y는 뭐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되게 쉬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쉬워. x도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쉬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쉬워. 그래서 dy 분모에 dt라는 걸 껴 넣어버릴 거고 dx 분모에 dt라는 거를 껴 넣어버릴 거다. 그러면 결국 y를 t로 미분하세요는 여기 있구나. y를 t로 미분하세요. 고마워. g't라고 쓰면 되겠네. 분모 x를 t로 미분하세요. x가 ft니까 그대로 미분하면 f't지롱.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개념 자체는 매우 쉽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 단원부터가 유명한 최근에 계속 흥행하고 있는 킬러 문제의 이제 출제 베이스가 되는 부분. 결국 중요한 건 요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느낌이야. 봐봐. x가 코사인 세타고 y가 사인 세타인 저런 원에 대해서 한번 내가 dy, dx라는 걸 구해볼게. 근데 당연히 y도 x도 세타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이 dy, d세타를 구하는 게 최선이고 분모 쪽도 dx, d세타를 구하는 게 최선일 거라고. 그러면 결국 분자 쪽은 y를 그냥 세타로 미분하면 돼요. 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니? 마이너스 사인 세타잖아. dy, d세타 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니? 코사인 세타잖아. 이런 그만이야.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저기서 갖고 있는지 좀 생각해봐. 당연히 dy, dx는 도함수, 즉 무슨 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겠지. 실제로 그러함을 한번 확인해보자. 자, 요 녀석의 기울기, 탄젠트 세타. 결국 뭐 코사인분의 사인일 거 아니냐?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이렇게 수직일 텐데 생각해봐. 둘이 수직이라는 건 요 녀석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겠지.
실제로 딱 잘 나오지 않냐. 오케이. 결국 분모 분자. 분모 쪽은 x 알아서 미분하시고 분자 쪽은 y 알아서 미분하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는 요 dy, dx라는 게 마치 분수처럼 자유롭게 갖고 놀자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 요 단원의 기본 개념 자체가 전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원래 매개변수 함수는 진짜로는 되게 어려운 단원이에요. 언제? 대학교. 근데 고딩 땐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까지만 배우고 실제로 매개변수 함수를 관찰하는 연습은 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아? 그냥 dy, dx의 식을 구하세요 또는 구해놓고 t에다가 1, t에다가 파이 대입하세요라는 미분계수만 구하라고 하지 x가 ft, y는 gt라는 거 매개변수 함수로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떤 곡선을 그릴 거니 와 같은 거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지 미분계수 딱 하나만 구하는 용도로 출제가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만 기억해 둘 것. dy, dx라고 x로 미분한 것처럼 식을 열심히 구했으나 여전히 이 식은 뭐에 대한 식이다? 매개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난다.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냐? dy, dt 했으면 이거 t에 대한 식이겠지. dx, dt 하면 t에 대한 식이겠지. 그러니까 dy, dx라고 하는 도함수조차 미지수, 매개변수,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음함수란 무엇인가 보자. 자, 음함수랑 대비되는 용어로는 양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동양의 다른 나라에서는 자, 뭐냐면 양, 현은 이제 드러날 현이란 뜻이고 요 잠은 그 잠수할 때 잠처럼 숨어있다라는 뜻인데 뭐가 드러나고 뭐가 숨어있다라는 거냐면 우리가 평소에 쓰던 y는 x의 제곱 플러스 x와 같은 표현 이제 우리가 이게 평소에 쓰던 양함수라는 건데 요렇게 식을 쓰면 물론 y가 바뀌면 x도 바뀌고요. x가 바뀌면 y도 바뀌는 당연히 서로 물고 물린 관계긴 하지만 그래도 식표현상 누가 먼저 바뀌어서 누가 딸려오는 느낌이야. x가 바뀌어서 그 결과로 y가 생기는 느낌이잖아. 이제 이런 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하기도 해. 지 혼자 바뀌는 게 누구야? x야. 근데 걔 때문에 바뀌는 변수가 누구야? y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누가 바뀌면 누가 딸려오니 라는 표현이 좀 자명하게 보이는 그냥 러프하게 말해 그냥 y는 뭐시라고 써진 거. 그게 양함수예요. 반면 음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 드러나 있대. 어떤 거? 대표적인 음함수가 원해방 정식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 식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긴 하니까 뭐 이 정도를 하나 붙이긴 할게요. 이런 함수긴 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얘는 뭐 둘이 약간 동등한 위치관계 같은 느낌이니까 꼭 x가 먼저 바뀌어야 y가 바뀐다라고 하긴 좀 그래. 아니 뭐 둘 다 제곱이고 더해졌는데 뭐 y가 바뀌니까 x가 바뀐다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처럼 누가 독립변수고 종속변수인지 잘 말 못하겠는 거. 편하게 말하면 x, y가 버무려져 가지고 좌변에 몰려있는 거 이런 걸 음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미분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진짜 요 단원부터는 딱 이걸 기억하면 돼. 이 단원부터는 더 이상 너는 어떤 변수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미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 봐봐. 지금 예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요. x가 바뀌면 y가 바뀌는 건지 y가 바뀌면 x가 바뀌는 건지 자명하지 않아.
그냥 뭐 다 아무튼 엮여 있어. 그래서 네가 원하는 변수에 대해서 얼마든지 미분하셔도 괜찮다야. 단, 봐봐. 내가 x를 변수로 보겠다면 당연히 y는 누구에 관한 함수야? x에 대한 함수인 거야. x가 바뀌면 내가 바뀐다. 그게 함수 관계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y를 변수로 보고 싶어. 그럼 당연히 y가 바뀌면 x도 바뀔 거니까 그때는 x를 누구에 대한 함수로 보면 돼. y에 대한 함수로 보면 된다는 거야. 어차피 엮여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 네가 만약에 이 시기 갑자기 x로 미분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해! x제곱 x로 미분하시면 뭐예요? 2x입니다. y제곱을 x로 미분한다. 이 타이밍에 뭘 신경 써야 되면 y가 뭐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 그러면 일종의 y가 fx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얘를 미분할 때 그냥 이 fx라고만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속미분에 해당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속미분까지 신경을 써주면 어떻게 쓴다는 거면 일단 합성함수의 미분법처럼 생각해도 돼. 일단 2y 질러. 근데 속미분 필요할 거 아니야. 뭐 y를 x로 미분한 거. 그러니까 dy dx 하고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변도 똑같이 미분해. 뭐야? 0이겠지. 이해되시나? 오케이. 누구를 누구로 미분했는지에 대한 흔적만 잘 남겨주면 돼요. 약간 합성함수의 속미분처럼. 아, 나는 오늘은 좀 y로 미분할 기분이다. 야, y로 미분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y제곱은 그냥 2y라고 미분하면 돼요. 근데 x제곱을 미분할 때 지금은 y가 변수처럼 생각할 거니까 x가 누구에 대한 함수? y에 대한 함수. 즉 fy의 제곱 이딴 식으로 생각하라고. 합성함수라고. 그러니까 2x 한 다음에 뭐가 붙으면 돼? dx, dy가 붙어주면 된다. 그냥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해도 돼. x인데요. y인 것처럼 미분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아, 원래 x식인데 y로 미분해버렸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뭔가 흔적을 남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걸 여기 식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서 dy dx는 하고 정리해봐. 얘 넘어간 다음에 나눗셈 할 거니까 마이너스 y분의 x일 겁니다. 그치? 여기서 dx dy 하고 정리 한번 해볼게. dx dy는 넘어가고 나눗셈 하니까 마이너스 뭐분의 뭐야? 마이너스 x분의 y예요. dy dx, dx dy 물론 아니지만 이 새끼들 마치 뭐처럼 다뤄도 된다고. 분수처럼 다뤄도 된다며. 위아래 뒤집어봐. 당연히 똑같을 거야.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배운 시점부터 우리는 솔직히 음함수란 개념은 거의 필요도 하지 않아. 이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를 배움으로써 그냥 마음에 드는 변수로 얼마든지 미분하셔도 됩니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연병 한 번만 더 떨어볼게. 봐봐. 미친 척. 아니 여기 전혀 보이지도 않는 t로 미분해 볼게요. 그래도 돼요. 된다고. 봐봐라잉. 그러면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각각 t에 대한 함수로 생각해봐. 그러면 2x 아이고 x를 t로 미분했습니다. 속미분 플러스 2y 곱하기 dy dt는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정리 좀 해볼게. 넘어가면 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y가 넘어가 볼게. 그럼 마이너스 y분의 x겠지. 그리고 여기 있던 새끼를 1로 데리고 와볼게. dx dt 분의 dy dt. 요거 매개변수 함수에 미분해서 했던 것처럼 이거 마치 분수처럼 다뤄도 된다며. dt dt 약분하자. dx 분의 dy. 물론 이 기호를 방금 내가 한 것처럼 dx분의 dy라고 읽으면 안 돼. 그냥 하나가 세트여서 위에서부터 dy dx라고 읽어. 하지만 분수처럼 다뤄도 되긴 하대. 왜? 몰라. 그냥 받아들여. 하고 봤더니 똑같잖아. dy dx. 더 이상 너네는 변수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요 단어는 그게 전부입니다. 자, 좀 자세한 예시들 같은 경우는 책 보시면 되고 연습 문제 바로 몇 개 들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단원 자체는 매우 쉬워요. 그래서 이거 다 하면 좀 지루하니까 그냥 몇 개 건너뛰려고. 어차피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나보고 dy dx를 구하래. 그러나 당연히 각각 매개변수 t로 나타나 있으니까 처음이니까 한 번만 엄밀히 떨게. dy dt 분모도 dx dt로 봐주자. 그러면 분자는 y를 t로 미분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미분하면 되겠네. 미분이나 해봅시다. y를 t로 미분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sin t 빼기 3 코사인 t가 될 거고, 분모는 x를 t로 미분하니까 쭈나 어떻게 되는 거야? 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t가 뭐일 때? 4분의 파이일 때. 자, 봐봐. 내가 아까부터 이 빠 긋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 쓰는 거 미리 보여줬었잖아. 그게 정말로 필요해지는 게 지금 타이밍부터거든. 라이프니츠식 표기와 뉴턴식 표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뉴턴식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게 요 땡땡에 알아서 숨어 있는 거냐면, x를 지금 변수로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 기호 자체가 x로 미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그 변수를 대입할 자리가 기호 속에 숨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x에 2 집어넣겠거니 할 거라.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식 표기로 넘어오면서 숫자를 대입할 구석이 없거든, 쓸 때가. 그렇다고 안 쓰면 내가 뭐 대입했는지 까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거랑 비슷하게 찍 긋고, 만약에 x에 2 넣고 싶으면 x에 2 쓰면 되고, x에다가는 2를 y에다가는 3 넣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 뭐 매개변수 함수 t가 파이면 파 이렇게 쓰면 되고, 아무튼 대입할 거리를 바 옆에다가 끄적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dy dx에다가 바 때리고, t 자리에다가 뭐 대입하라고 했냐면 t는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래. 하고 대입하면 그만인 거겠지. 어차피 다 사인이나 코사인 2분의 루트로 다 똑같을 거 아니요. 약분될 거 아니요. 개수 비교만 합시다. 분모 2, 분자 마사니까 뭐 답이야 마이너스 2겠지. 중요한 건 요 표기를 똑바로 익숙해지게끔 잘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반드시 습관을 꼭 들여줬으면 좋겠는 게, 그냥 dy dx라고 쓰는 것과 dy dx에다가 바 붙이는 건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얘는 도함수계 미분계수계, 여기까지는 도함수야. 근데 바 하고 이런 걸 쓰는 순간 이제 요거는 뭐가 되는겨? 미분계수가 되는 거다. 이게 킬러 문제로 쓰인다고 계속 요즘에. 그러니까 막 식이 복잡해. 막 dy dt, dx dt, 막 dy dt 뭐 이런 게 엄청 식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아직 미분을 안 한, 아니 대입을 안 한 도함수식인지 어떤 값들을 대입해서 값을 구한 식인지를 구분을 해야 실수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바 해서 대입할 땐 바를 그어라. 됐나요? 자, 그러면 17번 하나 해보면 결국 사실 본질을 좀 깨우쳐버렸어. 이 유형의 기본 문제가 얼마나 쉬운 건지를. 야, 꼭 dt, dt 쓴 거 쓸 필요 있냐? 아니, 마음속으로 하면 되잖아. 결국 분자 쪽은 y만 쓱 째려보고 미분해. 뭐야? 1 빼기 뭐분의 1? 1 빼기 t분의 1 쓰고, 분모 쪽에 dx는 쓱 째려보고 눈으로 미분해. 1 플러스 t분의 1 하고, 빠 그은 다음에 t에다가 뭐 집어넣으래? 2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3분의 1이겠지. 따위 정도로 풀리는 게 기본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만 익숙해진다면 이쪽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건너갈 거야. 18번은 건너갈 거고요. 20번 정도 할게요. 18, 19는 직접 풀어보시고 뒤에 답 있으니까 채점 꼭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은 그래도 조금 생각은 해야 되니까. 자, 19번처럼 앞에 있었던 문제와 20번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위에 19번을 보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매개변수 함수 t가 3분의 2파일 때구나. 즉 대입해야 될 값이 3분의 2파이구나 라고 떠먹여 준 거라면, 20번에서는 그 대입해야 될 t를 구하는 과정을
조금 말로 설명한 거지. y는 3x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언제 만나는데? 와 같은 걸 구해야 되겠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저 상황이 언젠데? 자, y는 3x예요. 그럼 말 그대로 y에다가 2식 집어넣고 x에다가 2식 집어넣어서 등식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t의 상황이 나올 건데 어차피 분모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자만 비교합시다. t 플러스 1은 3t. 아, 문제에서 말한 저 만나는 순간이라는 건 매개 변수 t가 2분의 1일 때라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래, 그럼 그때의 dy, dx를 구하면 되지 뭐. 근데 당연히 둘 다 t에 대한 함수니까 t로 미분을 각각 하면 되겠지 뭐. 자, 귀찮지만 해야지 뭐. 분모 쪽은 x를 미분하는 거니까 t제곱 플러스 1분에 질러놓고 몫의 미분 하긴 해야 돼. 미분 가만히 빼기 가만히 미분. 미분하고 가만히 있으면 명원아 어떻게 되지? 일단 마이너스 질러놓고 가만히 있고 미분하면 총 몇 t제곱? 2t제곱 분해. 분자 쪽은 y 미분하면 된다고. 일단 분모 제곱분에 질러놓고 미분 가만히 빼기 가만히 미분할 겁니다. 미분 가만히 하면 t제곱 플러스 1. 가만히 미분하면 t 플러스 1 곱하기에 2t 라고 쓰면 되고 그냥 즉시 여기다 빠 때려넣고 t는 2분의 이렇게 써버리세요. 그럼 당연히 이런 것들이 지워질 거니까 나머지는 암산까지는 안 되겠다. 1 마이너스 t제곱 될 테니까 4분의 1 분해하면 되겠고 분자 쪽은 이렇게 가자. t제곱 플러스 1이 얼마냐? 4분의 5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2분의 3이고 2t는 1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자. 분모 분자 4 정도 곱해주면 4 마이너스 1분의 5 마이너스의 6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오케이. dy, dx 표기에만 익숙해지면 요 단원의 문제는 어려운 게 하나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도 상황을 잘 해석해 보면 돼요.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어진 함수 옴뇸뇸이 y는 이것과 접한대. 일단 써보면 x가 t제곱분의 1이고 y가 3분의 2t제곱 플러스의 10t 마이너스 1이래. 자, 아무튼 이 친구가 y는 3분의 7x 플러스 k와 접한대요. 그럼 해야 될 게 먼저 보자. 접한다라는 건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함수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3분의 7이라는 거지. 그거보다 빨리 구하자. 그럼 바로 dy, dx는 하고 빨리빨리 쓸게요. 뭐 dt 끼워낼 필요도 없이 머릿속으로 대충 분자 쪽은 누구 미분한 거 쓰면 돼. y 미분한 거 쓰면 돼. 뭐야? 3분의 4t 플러스 10이야. 분모에는 x를 누구로 미분한 거 쓰면 돼. t로 미분한 거 쓰면 돼. 2t야. 그게 일단 몇 분의 몇 되는 거 찾아놓자. 3분의 7 되는 거 찾아놓자. 그러면 크로스로 곱할 겁니다. 준 3이 넘어가자. 몇 t 플러스 얼마는? 반대편 넘어오면 몇 t? 암산 t는 얼마다? C8 3초일 때 얘기 구하라는 거구만. 근데 k의 값을 구하래. k는 뭐지? 직선에다가 x랑 y만 대입하면 돼.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건 뭐냐? 실제 t가 3일 때 x랑 y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x 바 단 t는 3 이렇게 쓰자고. 그게 10이야. 맞지? 근데 이제 요 정도까지는 당연히 유도리 발휘해도 돼요. 어차피 문제 속에서 대입할 t는 3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냥 y 바라고만 해놔도 어련히 알긴 알겠지. 물론 문제가 어떨 땐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으면 꼼꼼하게 써야 되겠지만 어차피 3밖에 안 집어넣을 건데 빡까지만 쓰고 t = 3 안 써도 돼요. 하고 계산하시면 아 어렵다. 얼마니? 35인가요? 맞아? 맞아요. 자, 그래서 이 10과 35가 직선에 대입되면 될 테니까 아, 암산이 어렵네. 35에서 3분의 70을 빼야 돼. 3분의 35다. 이렇게 나오겠지? 아마도?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22번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음함수의 미분법 쪽으로 가겠습니다. 23번 보도록 하자. 자, 근데 내가 방금 매개변수 함수랑 음함수를 한데 묶어서 수업하는 것처럼 사실 앞으로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게 음함수냐 매개변수 함수냐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 넌 하고 싶은 변수에 대한 미분 다 해도 돼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3번 보시면 막 x랑 y가 버무려져 있긴 해요. y의 세제곱은 ln 10-의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위에 3,2에서의 dy dx를 구해보래. 결국 나중에 x에다가 3, y에다가 2 대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dy dx만 잘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식을 뭘로 미분하든 상관없어요. x로 미분해도 되고 y로 해도 되고 물론 이상하지만 k, t처럼 눈에 안 보이는 걸로 미분해도 돼요. 연병을 떨어도 된다고. 단 누구를 누구로 미분했습니다 라고 하는 dy, d머시기만 잘 쓰면 돼. 마음에 드는 걸로 하자. 려원아 x로 미분해볼래? y로 미분해볼래? 한번 해보자. 좋아요. 고맙습니다. 한번 y로 미분해볼게. 그러면 좌변 y의 세제곱 그냥 y로 미분하면 다만 3y 제곱으로 끝이지 뭐. 오케이? 그 다음 ln 10 빼기 x의 제곱 쟤만 조심하면 되겠다. 나는 y를 변수로 보겠다라는 건 x가 누구에 대한 함수로 받아들여지면 되고 y에 대한 함수로 받아들여지면 되고 결국 fy의 제곱처럼 합성함수의 느낌이구나 라고만 가져가면 돼. 그래서 일단 로그 함수는 10-x제곱분의 하고 지 자신 분모에 깔고 속미분이 들어올 텐데 속미분이 마이너스 2x가 일단 있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dx, dy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 부분만 잘 안 놓치면 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더하기 xy라는 것도 곱의 미분법으로 생각해야 돼. 먼저 x를 미분하자.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속미분처럼 dx, dy가 필요한 거야. 뒤에 있는 y는 가만히 플러스 가만히 미분. y로 미분할 거니까 y는 1로 바뀌겠죠. 오케이? 그리고 뭐 문제에서 dy, dx를 구하세요라고만 물어봤으니까 이 식을 뭐뭐는 하고 이쁘게 정리할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요. 바로 대입해버릴 겁니다. 자, 뭐를 대입할 거냐면 당연히 x자리에다가는 3이, y자리에다가는 2인 요 특수한 시츄에이션만 대입하면 돼. 그래서 바로 대입할게. 좌변 12는 x자리에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의 6 곱하기 dx, dy. 조심해. 이때 빠 해놔야 내가 숫자 대입했었구나 라는 걸 잊지 않을 수 있고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해야 x에다가는 3을 y에다가는 2를 대입했다. 이렇게까지 쓰면 완벽하긴 한 거지. 오케이? 자, 플러스 y 곱하기 dx, dy. y가 2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dx, dy라고 쓰고 빠까지는 쓰고요. 이제는 뒤에 안 쓸래. 귀찮아.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마지막 플러스 x자리에 3 들어가겠습니다. 암산하고 구하자. 따라서 dx, dy의 바는 얘지야 이거 몇 분의 몇이냐? 암산이 내가 안 된다 야.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dx, dy가 아니라 거꾸로 뭐였어? dy, dx였어. 분수처럼 다뤄도 된다니까 뒤집어버려.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로 미분하든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4번도 25번도 비슷해요. x랑 y가 버무려져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식에 대해서 미분을 진행하셔라 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연습해 보시고요. 자, 재미없잖아. 이 미분법,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가 활용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냐에 대한 맛보기가 26번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 26번은 되게 과거 문제인데 최근 5년 동안 이번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킬러로 출제가 된 여러 가지 미분법 단원이 요 문제를 약간 조상님으로 삼는 느낌입니다. 자, 봐봐. 앞으로 이런 문제 어려운 걸 풀려고 지금 우리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를 배우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흐짜라 흐짜짜가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 있나 봐. 그 다음 기울기가 t인 직선 y는 tx가 이렇게 지나가나 봐. 그 친구랑 이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f의 t라고 하잖아 봐. f'2를 구하래. 자, 생각해보자. 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야, 일단 이런 도형의 이름 뭐라 부르디? 피자 끄트머리 저 이름 뭐라 부르냐? 활골 이렇게 부르겠지. 활골의 넓이는 한 방에 구할 방법이 항상 없었지. 어떻게 구해야 돼?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는 방식으로 가야 되니까 보조선 이렇게 연결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니까 중심각 쪽 이야기가 필요하고 즉 각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데 지금 문제에는 각도가 뭐 주어진 게 있어 없어? 딱히 없잖아. 뭐 미지수가 주어진 게. 그래서 네가 필요한 미지수를 둬야 돼요. 자, 선택지는 2개 정도 있을 것 같아. 부채꼴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은 요 중심각이 약간 주인공 같아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어차피 그래도 문제는 이 표현을 봐봐. 아무튼 f를 뭘로 미분한 다음에 2 대입하라는 거야? 그치? ft라고 표현한 거에 프라임 때렸다는 건 t로 미분하는 뜻이야. 그럼 결국 t라는 게 문제 속에 끌려와야 되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중요하겠네. 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각이 중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차피 한쪽만 정하면 나머지도 다 표현은 되긴 합니다만 지금 나는 여기를 먼저 세타라고 잡을게. 그래야 t를 나타내기가 좀 쉽거든. 자, 기울기 t는 세타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탄젠트 세타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자, 최근 나오는 모든 킬러 문제도 이거 한 20년 된 문제거든. 20년 된 문제와 문제풀이의 근간이 같으니까 천천히 봐봐. t는 뭐라고 쓸 수 있지?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의 근간이 되는 항등식을 하나 문제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을 갖고 놀 방법은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날 것 같아.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죠. 수치 대입. 자, 그 다음 당연히 미분, 적분 다 해도 괜찮지만 지금은 미분법 단원이니까 양변 똑같이 미분해도 상관없겠지. 이런 식으로 저 항등식을 가지고 놀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문제에서 요구한 ft라는 것을 빨리 식으로 세우자. 그러면 세타가 나왔으니까 중심각 구할 수가 있겠구만. 자, 여기 중심각 얼마게? 오, 2세타. 어떻게 빨리 구했어? 아, 잘했습니다. 그치? 90 빼기 세타니까 90 빼기 세타니까 180 빼기 2세타니까 2세타로 생각해도 괜찮지만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현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로 여기가 얼마니까? 세타니까 2배로 2세타다를 생각할 수 있으면 더 빠르겠죠.
뭐 어찌어찌 아무튼 잘 구했으면 돼요. 여기 2세타입니다. 그러면 먼저 식을 세워보자. f의 t는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 뺄게요. 일단 한글로 한 번만 질러주고 식을 세워볼게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2세타인 부채꼴입니다. 넓이 뭐니?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2세타라고 쓸 수 있을까? 이등변 삼각형 핑크색 쪽은 사인을 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에 사인 2세타가 되겠지. 자, 재밌는 현상을 지켜보세요. ft라고 주면서 나는 t에 대한 식으로 문제가 풀려야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야 이거? 뭐에 대한 식으로 나와?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오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변수로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근데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요즘 여러 가지 미분법 단원에서 나오는 킬러 소재예요.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만 자유롭게 다루면 됩니다. 잘 봐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f't를 구하고 싶지. 그럼 내가 f't라고 쓸게. 근데 자 조심해. 이렇게 쓰는 순간 나는 뭘로 미분했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 t로 미분했다는 걸 인지해야 돼. 그러니 세타에 대한 식을 t로 미분할 때 아 맞다. 아무튼 세타랑 t는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으니 세타는 뭐 누구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함수. 즉 요게 그냥 세타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세타 t라는 함수로 보여야 돼. 오케이? 그러니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세타 t를 t로 미분하면 뭐라고 써야 돼? 세타 프라임 t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프라임뷰를 쓰지 않고 1이라고 써놓고 바깥에 d 세타 뭐를 붙이는 거야? dt를 붙이겠다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뜻이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사인 2세타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냐? 사인 2세타 미분하면 뭐지? 일단 코사인으로 바뀐 다음에 속미분 2가 나올 거니까 약분돼서 1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냐? 그러면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t자리에 뭐 대입할 거야? 2 대입할 거지. 왜냐면 f'2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t 넣을 데가 없어. 세타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수치 대입을 통해 지금 t라는 변수와 세타라는 변수가 t가 2일 땐 세타가 얼만데? 를 구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치 대입. 저항등식의 첫 번째 장난을 쳐보겠습니다. t가 2일 때 뭐 당연한 얘기지만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 겁니까? 2인 거죠. 물론 지금 특수각이 아니니까 세타가 뭔지를 우리는 딱 모르지만 아무튼 탄젠트 세타가 2인 세타는 있겠지. 맞냐? 그 세타가 저 식에 대입되면 된다. 라는 거 좀 이따 식변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d세타 dt라는 항도 필요하잖아. 세타를 t로 미분한 식이 필요하잖아. 어디서 구해? 저 항등식에서 구한다고. 왜? 항등식은 어차피 항등이잖아. 양변 미분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미분할 거라고. 오케이. 자, 요것도 개취야. 상관없거든. 아무거나. 수경아, 이 식을 양변 t로 미분해 볼래? 세타로 미분해 볼래? t로 미분할까요? 그러면 t로 미분한다라고 해놓고 한번 식을 써보자. 그럼 좌변이 뭐가 되면 돼? t를 t로 미분하면 1이에요. 우변 뭐가 돼? 일단 탄젠트 미분은 뭐야? 시퀀트 제곱 세타야. 근데 세타를 t로 미분한 거잖아. 그 흔적을 적어줘야지. d세타 dt라고.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을 조금만 변형해놓고 합시다. 1 빼기 코사인 2세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각이 그냥 세타야. 2세타인 걸 세타로 바꾸고 싶어. 뭐지? 아, 오늘 테스트 봤었던 공식 하나만 떠올려보자. 코사인 2세타 매각 공식 두 개만 써봐. 1 빼기 버전은 누구더라? 2사인 제곱 세타. 아니면 뭐가 있더라?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지금의 1 빼기 방향과 좀 써먹기 좋은 건 위아래 어느 거냐? 이게 좀 써먹기 좋은 것 같다. 그렇지? 외우지 않아도 돼. 보면서 이렇게 돼,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2배의 사인 제곱 세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나? 자, 나는 요 식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뭐를? t가 뭐를? t가 2다를 대입할 거야. 왜냐면 f'2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t가 2일 때는 누가 뭐인 거야? 세타가 뭐다라고 알 수는 없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뭐다? 이 관계식을 집어넣겠다고. 이해되냐?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2일 때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냐는 직각삼각형 활용하면 되잖아. 암산 될걸? 탄젠트가 2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죠. 빗변의 길이가 얼마나 뜻입니까? 루트 5겠지. 그러면 2배의 사인 제곱이니까 루트 5분의 2의 제곱이겠지. 자, 그 다음 d세타 dt에다가도 이 특수한 상황을 대입한 걸 구해야 돼. 근데 d세타 dt 어디 있지? 내가 구해둔 여기에 있다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 d세타 dt 바는 이항 해봐. 뭐 제곱 세타가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코사인이 얼마였어? 루트 5분의 1이냐? 그러면 얘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돼요. 그러면 25분의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이 구조가 앞으로 킬러 문제에서 만나게 될 구조입니다. FT라고 썼는데 T에 대한 식으로 나오지가 않아. 관계식으로 나와. 어떡하지? 문제의 근간이 되는 항등식을 찾아요. 그래 놓고 그 친구를 수치대입, 미분 등등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됐음? 이런 문제 풀려고 미분법 앞에 짜바리들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짜바리들은 연습을 통해서 그냥 본인 것으로 만들면 되지 뭔가 사고력이라든지 테크닉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처음 시간이라서 천천히 말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미분 다 할 줄 안다고 가정하고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 해서 마지막에 125페이지에 y는 x의 n승의 도함수의 치수의 확장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요거는 공부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아까 미리 내가 스포해버렸어. x의 n승 미분하면 n 내려왔다요. x의 n 빼기 1승 이거 사실은 n이 자연수든 정수든 실수든 무리수든 다 된다 라는 거를 여러 가지 미분법에 따라서 증명을 해둔 것 뿐이니까 읽기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매개변수, 음함수의 미분법이었다. 역함수의 미분법만 남겨뒀습니다. 쉬었다 갈게요.